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윤지 작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그냥 별다른 주제 없이 조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하고 좀 말하자면 이제 수다 떨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앵글도 엉망이고 아마 이제 제가 저를 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점도 아마 지금 좀 잘 안 맞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정말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뭐 노트북 밑에 책 한 5권 받치고 이제 병뚜껑으로 지금 핸드폰 각도 조절하다 실패해서 지금 이마가 지금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제 저를 지금까지 알게 되셨던 이제 계기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도 이제 조회수 보면은 많으신 것 같고, 또 이제 선거, 22대 총선거 통해서 알게 되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한 언론 활동, 이제 제가 주로 일했던 매체들이 있지요.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알고게 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와 다 이제 인연이죠. 이제 저는 개인이지만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대 다의 소통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웃긴 이유였는데 제가 일기를 쓰는 거를 카메라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기를 못 쓰겠더라고요.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어떤 공적인 영역, 삶의 공적인 영역에 굉장히 치중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소신 발언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았고 또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혹은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 또한 누군가는 이제 사실을 왜곡해서 호도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독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 쉽지만은 않았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방송으로 송출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까지의 과정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께는 숨겨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컸다, 많았다 라고 이제 뒤늦게 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 세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까지 남고 싶었고 이제 더 발전하고 싶었던 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 그리고 저에게 기대되는 바 또 이제 저의 그때그때의 쓸모 또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쉽게 또 규정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말해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갔다 왔는데요. 이제 프랑스 가기 전부터도 느끼고 있었고 프랑스 가서도 느꼈고 프랑스 갔다 와서도 이제 좀 결정적으로 좀 생각이 정리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대 다의 소통을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저도 한 시민이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해왔던 것은 이제 물론 책임감도 컸지만 이제 정의감 때문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책임감이 더 큰 걸까? 정의감이 더 큰 걸까? 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일하는 동안에는 이제 책임감이 더 크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제 정의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세계를 떠나면 그 정의감 또한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가. 만약에 저한테 정의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나는 이제 저한테 매체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표출을 해야 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고민이 되고, 이제 또 여러분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 주실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말 혼자가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호응을 해 주실지, 그거는 뭐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실은 이제 마음으로는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떤 저의 당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제 동의해주거나 호응해주거나 그러는 것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 누구나 이제 개인으로 출발해서 개인으로 귀착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또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단단한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삶의 진정성을 보면서, 그동안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렸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제 목걸이가 보이네요. 저는 이제 기독교는 아니고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굉장히 슬프지만 아마 평생 말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소송 이런 거는 무섭지도 않고, 또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신뢰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예라는 측면에서 어떤 타인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라는 생각이 좀 아직은 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리, 명예, 그리고 또 좋은 기억,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제가 원래 프랑스어를 좀 잘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어를 좀 더 깊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어느새 제가 대한 언론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 몸담은 지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는 31, 이제 만 나이로는 29 혹은 30, 뭐 저도 제 나이를 정확하게 못 세겠습니다. 여하튼 그럼 어쨌든 29이든 30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30대란 얘기죠. 그동안 제가 대한 언론 그리고 공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제가 원래 뭐 부잣집 딸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 되게 가난합니다.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제 돈을 쓴 적은 많아요. 그리고 뭐 출연료 같은 거는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출연료, 원고료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회사나 어떤 그런 데서 받는 월급 그런 거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것들 또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제 시간도 투자해야 하고, 또 제 소속을 일정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남들과 같은 루트의 이제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기에는 그때도 돈이 없었고,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을 고용하고자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내 정치성, 나한테 묻어있는 이 정치성이 나의 고용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지, 그것이 나의 사회생활을 얼마나 한편으로는 화려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초라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그 누구한테도 호소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선의로 뭐 어디 제가 어디 떠날 때나 이렇게 뭐 이렇게 소정의 금액 뭐게 막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저한테 선의로 이제 어떤 일정 금액을 주신 분들 가끔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이고요. 그러니까 뭐 5손가락에 꼽습니다. 이제 그런 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은 것도 일절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 후원 계좌도 없고요. 후원 계좌 열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열지 않는 게 옳다.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하나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어떻게 공적인 걸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활동의 스케일이 커진다. 정치를 한다. 물론 저도 정치 안 한 거 아니죠. 근데 정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이 금전 조달의 문제 같은 것이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또 그러한 레벨,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당당하게 추구하거나 요구하거나 할 입장,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 양심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후원을 받으라 혹은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분들도 안 계시진 않았는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어떤 조건을 잘 갖춘 그런 이제 평범한 20대, 평범한 30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이제 재주가 있죠. 재주. 그 재주 하나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마음이 안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 정말 공황장애를 일으킬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살고,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언제 내가 쓸모 없어질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AI가 발전하고 이 세상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고용의 형태, 노동의 형태, 또 복지 이런 것들은 바뀌어 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당당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또한 이제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내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라도 사람을 굉장히 또 위축시키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면을, 저도 이제 공인으로서 살아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은 이제 제 개인적인 기분이라기보다는 좀 사회 현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제가 어떤 기분을 느껴도 나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나도 국민이고, 나도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 기분도 조금 약간 데이터화해서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잠깐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많이 어두워졌네요. 지금 이제 저는 제 방에 이제 스탠드랑 협탁 놓고 이제 노트북 놓고 그렇게 이제 지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광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는 대로 이제 스탠드 켜놓고 작업하고요. 또 밝으면 밝은 대로 또 이제 기분 좋게 가끔 낮잠도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는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통역과를 좀 가고 싶습니다. 네. 번역과보다 통역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직업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통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국제 회의, 컨퍼런스 이런데 또 제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또 투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망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또 통번역 에이전시랑 많은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범 통역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자신이 있어요.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못다한 어떤 공적인 말들, 또 어떤 말이라는 건 참 예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를 선택해도 정말 적확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역에서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있는 말을 적절한 단어로, 직관으로 읽고 통역해낼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 중입니다. 통역과 준비 중이고 통역과 국제회의 트랙 이제 준비 중입니다.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일만 하다가 공부하려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많이 또 잊어버렸고 또 그동안 일하면서 이제 어떤 학생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 사회인의 패턴이 많이 몸에 익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난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강제로 극복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제 안에 새겨진 역사이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를 제가 어떻게 이제 또 운영을 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이 있다고 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이제 내용적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유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또다시 또 제가 공적으로 일하던 시절의 기억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럼 저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고 그 변수들이 저를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겁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또한 공부의 일부이고 그 또한 이제 제가 공부의 효율이 조금 깎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제 통역에 제 언어에 깊이를 더해줄 거라고 그리고 제 언어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저의 세계가 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시간을 뭐랄까요? 버텨나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등록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또 부수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조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
이제 뭐 프랑스어 시험 기준으로 B1, 그러니까 B1 이하 난이도 이제 시험 보는 거 희망하시거나 프랑스어 기초 배우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프랑스어 인증 시험 준비하는 친구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영상이 20분을 넘겨가네요. 근데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내가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렇게 참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참 카메라가 사람을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뭐 생각을 정리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핀트가 안 맞으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기도 하고, 참 카메라라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큰데, 이제 제각형 카메라, 제 핸드폰 카메라, 뭐 이렇게 앵글이 불완전하고 이제 또 어두워지는 이 방을 또 보면서 여러분하고 소소한 말씀을 나눌지라도 참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즐겁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 좀 늙었죠? 이제 저도 뭐 나이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피부 같은 게 예전 같지 않다라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세수할 때 뭐 양치할 때 뭐 이럴 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이제 저는 젊을 때는 누구나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예쁘게 늙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곧 그 사람의 또 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왔는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가가 다 이제 사람의 향기에 스며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나이 든 분들을 보면 참 이제 멋있으세요. 멋있으세요. 그 나이를 떠나서 이분 멋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지요. 여러분 궁금한 거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댓글 다 달고 또 이제 또 앞으로 제가 얘기했으면 좋겠는 주제들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그 주제로 또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혼자 일하면서 방송 켜는 거 저한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뭐 사전 회의도 필요 없고 제가 제 생각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같이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또 그동안 이제 제 삶의 어떤 키워드와도 같았던 이제 이 페미니즘 이라는 거를 이제 벗어 던지는 게 저한테 이제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맡아왔던 문제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이 잘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지금 제가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라는 것이 저 또한 이제 역사가 불러낸 사람이고 또한 역사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든 극단적인 사람이든
편협한 사람이든 사람들이 역사에 의해서 어떤 불림 당할 때는 자신의 어떤 기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싫든 좋든 아니면 자기가 너무나 야망이 있든 상관없이 사람은 불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보를 제가 지켜보고 또 연락할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할 기회가 뭐 있겠느냐마는 좀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출연하는 매체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매체들하고 저는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만난다 하더라도 사석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꼭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올릴게요. 요 편은 조금 편안하게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저 잊지 말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제 어두워지는데 이제 이런 이제 저녁의 잔광 같은 거를 프랑스어로는 La crépuscule라고 합니다. La crépuscule.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이제 선물을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불어로 좀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한테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노트북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 검색하기가 좀 힘든데요. 잠깐만요. Le Petit Prince. 그래서 어린 왕자의 이제 첫 번째 도입 부분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이 영상은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종국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아직도 제가 버리지 않고 있는 꿈에 대해서는 이 영상 너무 기니까 다음 영상에서 읽어드릴게요. 이건 영어 버전이네. 잠깐만요. PDF 여기 있다. Antoine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1943. 그 여러분 생텍쥐페리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Saint-Exupéry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지금 코를 훌쩍이는 게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독서실 갔다가 조금 독서실이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야가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제 시야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냥 뭐 뜻을 몰라도 발음이나 뭐 분위기 이런 거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remier chapitre. 이거는 1장이란 뜻입니다. chapitre가 일단 장. 그러니까 우리 뭐 1장, 2장 할 때 장을 얘기하거든요. Lorsque j'avais 6 ans, j'ai vu une fois une magnifique image dans un livre sur la forêt vierge qui s'appelait Histoire vécue. Ça représentait un serpent-bois qui avalait un fauve. Voilà la copie du dessin. On disait dans le livre, les serpents-bois avalent leur proie tout entière sans la mâcher. Ensuite, ils ne peuvent plus bouger et dorment pendant les 6 mois de leur digestion. J'ai alors beaucoup réfléchi sur les aventures de la jungle et à mon tour, j'ai réussi avec un crayon de couleur à tracer mon premier dessin.
Mon dessin numéro 1, il était comme ça.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세요는 불어로 Bonne soirée, bonne soirée. 제 일에 대한 거 다음 영상에 올릴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